지금 상장 폐지 기로에 놓인 기업들에 투자한 소액주주들의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닐 겁니다. 횡령과 배임 등으로 주식 거래가 중단된 오스템 임플란트와 신라젠의 운명이 이번 주에 결정되고요. 코오롱 티슈진과 계양전기 역시나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 관련 이슈 점검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대규모 횡령 사건이 일어나서 주식 거래가 정지됐던 오스템 임플란트 어제 결과가 나왔는데 결국에는 상장 폐지 심사대에 올랐어요. 네, 심사 대상이 됐죠. 네. 말씀하셨듯이 지난 1월 3일 날 발생했습니다. 자금 관리 부서 팀장이 자본금의 108% 가까이 되는 2,200억 원의 횡령 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됨으로써 그때부터 이제 거래 정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2조 원, 자본금 2조 원 미만 기업이 자본금 5% 이상의 횡령 사건이 발생할 경우 상장 폐지 요건이 됩니다. 원래는 지난달 24일까지 결정하려고 했다가 워낙에 이 지금 사건이 굉장히 큰 어떤 이 반향을 일으키기 때문에 좀 예유 심사를 연기를 해서 어저께 결정을 했습니다. 앵커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상장 폐지로 이제 결정이 됐는데 심사 대상으로 결정이 됐는데요. 일단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이제 상장 유지냐 폐지냐 또는 1년 이내 개선 기간 부여냐를 결정하게 되는데 지금 원래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 측에서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는 21일경 이제 기업심사가 열립니다. 하지만 뭐 그 오스템 임플란트 측이 이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15 영업일 이내에 경영 개선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경영 개선 계획서를 제출했을 경우 그때부터 또 20일 이내에 기업심사위가 열리거든요. 그러면 이 전체적으로는 약 한 4월까지 만약 그러니까 그 경영 개선 계획서를 제출했을 경우 4월까지 계속 지켜봐야 되는 어떤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오스템 임플란트와 함께 또 주주들이 주목하고 있는 상폐 위기 종목 신라젠이죠. 신라젠도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 배임 혐의 때문에 주식 거래가 2년 가까이 정지된 상태죠. 신라젠은 오늘 2심격의 코스닥 시장위에서 심의를 진행하는데 상장 폐지 결론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도 하더라고요. 주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상폐 위기를 넘길 수 있겠습니까? 네, 그 오스템 임플란트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크죠. 소액주주들 규모도 크고 또 투자금도 굉장히 지금 많이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소액주주의 어떤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쪽 역시 경영진의 어떤 문제가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경영진이 항암 치료제인 팩사백 임상 중단, 미국이 임상 3상을 중단하는 결과를 미리 알고도 그것을 이제 공시된 매도를 했다 해갖고 지금 거래 정지인 상태입니다. 거래소는 1년 개선 기간을 부여했어요. 그런데 기업심사위가 1년이 지난 다음에 이행 내역을 비교한 결과 개선이 안 됐다고 판단해서 일단 1심인 기업심사위에서는 상장 폐지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 오늘 이제 그 2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결정이 되는데 이 상폐 결정이 나오게 되면 신라젠이 이의 신청을 했을 경우 안 할 경우는 2월 하순 7거래일 이후 정리 매매에 들어가는데 이의 신청을 했을 경우 또 이게 기각되면 정리 매매가 3월 중에 신청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신라젠 같은 경우는 이제 상장 폐지를 피하려는 노력을 지금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 기간을 다시 한번 재부여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불복했을 경우는 이제 3심인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결하게 되어 있죠. 네, 이렇게 오스템 임플란트, 신라젠뿐만 아니라 신약의 성분 논란으로 2019년 이후 3년 가까이 거래 정지된 코오롱 티슈진도 6만 4천여 명의 주주가 3년째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계양전기에서도 횡령 사고가 발생하면서 거래가 정지됐고 주주들의 속을 태우고 있는데요. 이 상장 폐지 결정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점도 문제인 것 같고요. 또 상장 폐지가 되면 소액 주주들의 피해와 고통을 헤아릴 수가 없을 텐데요. 이를 최소화하거나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신라젠만 하더라도 2년 동안 좀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예. 지금 소액주주들은 뭐 이 소송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대응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실질적으로 돌아오는 그러니까 이 최소화하거나 혹은 또 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다고 합니다. 그게 안타까운데요. 네. 신라젠 개인 투자자만 해도 전체 주식의 한 92.6%, 6,625만 주가 지금 물려 있는 어떤 상태입니다. 상장 폐지가 되면 사실 그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식이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므로 후일을 기약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상장 폐지가 된 직후부터는 환급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지금 주식을 갖고 있어봤자 휴지 조각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주주에 비해서 소액주주의 피해는 굉장히 크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일단 이 정리매매 아까 뭐 정리매매 말씀을 드렸지만 정리매매를 하고 이제 최소화하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대응한다 뭐 이런 어떤 매뉴얼처럼 되어 있지만 그러나 정리매매를 한 경우 정리매매에 들어가면 일단 뭐 여기 정리매매 기간 동안 약 한 7일 뭐 이 정리매매 기간 동안 무슨 상한가 하한가가 있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네. 모두 다 이 지금 최소화하기 위해서 뛰어들어서 팔려고 한다면 90% 이상 사실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의 그 횟수가 거의 뭐 10% 이내에도 아니다 없다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손해배상 청구로 소송하더라도 최근에 2012년도 대법 판례를 보면 예. 경영진입 불법 태만에 따른 상장 폐지라 하더라도 소액주주의 손해가 간접 손해에 불과하다. 그래서 배상을 받을 수 없다. 이런 판례 이후에 비슷한 어떤 그런 그 소송이 계속 이어지지만 소액주주에게 불리한 어떤 판결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상장 폐지와 관련해서 제도가 개선되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기간을 짧게 하고 판단을 빨리빨리 해줘야 된다는 것 그리고 판례 역시 좀 전격적으로 네. 법원에서 소액주주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법원의 판결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상패 기로에 놓인 해당 기업들의 투자한 소액주주 숫자는 코오롱 티슈진이 6만 4천여 명, 오스템 임플란트 4만여 명, 신라젠 16만 6천여 명 등 총 27만 명으로 집계됩니다. 27만여 명의 소액주주의 마음은 지금 이 시간에도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슈 돋보기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